별의 광도. 그래서 일단 뭐 쉽게 얘기하면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게 광도다 이건데, 광도의 뜻이 나와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도의 뜻. 자, 거기 보면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별의 실제 밝기를 결정한다. 그지?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밝기를 나타내는 뭐 절대 등급이니 겉보기 등급이니 선생님이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요 정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자, 광도는 이제 기호를 우리가 L이라는 기호를 쓴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L은 T분의 2라고 할 수 있죠. T분의 2. 그지? T분의 2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 니네 물리에서 전기 파트 배운 사람, 그냥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 비슷한 거, 소비 전력.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과 비슷한 거지. 그래서 우리 와트라는 거 쓰잖아, 와트. 그지? 비슷합니다. 그 단위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에너지니까 우리 단위 줄이란 단위 쓸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니까 이제 세컨드, 줄 퍼 세컨드라는 단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전력하고 비슷하게 와트라는 단위 또 씁니다. 와트. 단위로는 이런 거 쓴다. 줄 퍼 세컨드 또는 와트라는 단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실제 밝기를 결정하는 거다.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그지? 이게 광도다. 그러면 여기 어떤 별이 있는데, 별에서 이제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0이 나온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얘가 현재 100을 방출하고 있는 거야, 1초당. 그러면 내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얘는 계속 내가 여기 있고 상관없이 얘는 1초당 100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도는, 이 광도라고,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인 광도는 뭐하고는 상관없다.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요. 그 별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하고는 관계가 없어. 다만, 그러니까 관계없이 일정한 거야. 얘가 방출하는 100이라는 값은 일정한 거지. 다만, 내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100 중에 얼만큼이 나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여지는 밝기가 달라지는 거지. 얘가 방출하는 이 100이라는 값은 내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얘는 계속 100을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다만 그 중에 얼만큼이 나한테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 밝기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광도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밝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밝기를 마찬가지로 등급을 매겨서 나타내. 이 밝기는, 그지? 그러니까 얘가 방출한 에너지 양이 뭐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그걸 그냥 상대적인 숫자로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별의 밝기와 등급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이제 밝기를 등급을 매겨서 나타내는 건데, 앞에서 뭐 사진 등급도 나오고 뭐 안시 등급도 나오고 쭉 나왔다만, 무조건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급은 무조건 작아서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의 밝기가 이제 뭐 겉보기 등급이냐 절대 등급이냐 또 나뉘어지겠지만, 만약에 어떤 별의 밝기가 1등급이야. 그리고 어떤 별의 밝기는 예를 들어서 2등급이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럼 무조건 1등급이 2등급보다 숫자가 작기 때문에 밝은 거라고. 밝은데 이 이제 등급 차이가 날 거 아니니? 예를 들어 1등급인 애가 있고 2등급인 애가 있고 등급이 1등급 차이가 나잖아 지금. 그럼 이때 얘네들의 밝기가 실제로 몇 배 차이 나는지를 따져봤더니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2점. 별의 밝기가 그게 좀 이따 나오는 겉보기 등급이 됐건 절대 등급이 됐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등급 차이가 나면 밝기가 2.5배 차이 나더라 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밝기가 2.5배. 그러면은
또 2등급인 애가 있고 3등급인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얘네끼리 또 1등급 차이가 나면 이것도 그러니까 2.5배 차이 나고 2.5배 차이 나. 그러면 1등급하고 3등급인 애는 2.5배, 2.5배니까 2.5의 제곱만큼 차이 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 그럼 4등급이 또 있다고 칠게.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또 3등급하고 4등급은 또 2.5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등급하고 4등급인 애는 2.5에 3승만큼 차이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밝기가. 그래서 보면은 요 지금 지수 있지, 지수. 1등급과 3등급이 2등급 차이가 났더니 2.5의 2승만큼 밝기가 차이 나는 거고 1등급하고 4등급은 3등급 차이가 나니까 2.5의 3승만큼 밝기가 차이 나는 거지. 그러면 1등급하고 6등급이 있어. 자, 1등급하고 6등급은 그럼 5등급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밝기가 2.5의 5승만큼 차이가 나게 될 거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2.5의 5승을 계산하면 이거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100배야, 100배. 밝기가 100배 정도 차이 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광도가 100배 차이 난다라고 해도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등급이라 그러면 광도가 100배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뭐 되게 간단한 건데 자, 밝기가 만약에 6등급으로 뭐 보이든 실제 밝기가 6등급이든 6등급인 별이 있고 1등급인 별이 있어. 그럼 얘네가 밝기가 100배가 차이가 나니까 얘네가 밝기가 똑같아지려면 광도가 100배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6등급이면 똑같은 애가 100개가 있어야지. 100개가 모여야 그거가 1등급인 별 1개랑 밝기가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별의 밝기를 등급을 매겨서 나타내는데 등급끼리는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는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또 별의 밝기가 달라지잖아. 그제? 별의 밝기. 그제? 그럼 일단 그거부터 얘기할까? 그래서 이 등급을 매길 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거기 뭐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고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 겉보기 등급. 자, 겉보기 등급은 밝기를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건데 내가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내 육안으로 봤을 때 밝기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놓은 거야. 물론 얘도 이제 내가 봤을 때 밝으면 밝을수록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지. 다만 우리 눈으로는 보통 이 겉보기 등급을 매겼을 때 1등급에서 한 6등급 정도까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대. 6등급보다 더 어두운 거는 너무 어두워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또 너무 밝은 애들, 1등급보다 밝은 애들은 또 이제 눈이 상하니까 태양 우리 맨눈으로 못 보잖아. 그래서 어쨌든 육안으로 관측한 밝기를 등급으로 매겨서 나타낸 거. 이게 겉보기 등급이야. 그지? 근데 방금 전에 이제 하려다 봐. 거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어떤 별이 있어. 별.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그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어떤 전등이 하나 있다고 치자 이거지. 전등을 켰어. 전등을 켰단 말이야. 그러면 전등 불빛이 요 범위로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하자 이거지. 그지? 자, 이 전등에서 나가는 빛이, 빛의 양이 한 100 정도 된다고 합시다. 100 정도. 그럼 이제 이게 아까 했던 광도라고 생각해도 돼. 이 전구의 광도가 100이라고 해보자 이거. 근데 그 100이 퍼져나가. 그래서 내가 이 이제 전등 불빛이 이제 요 범위로만 퍼져나간다고 하면 내가 1m 떨어진 곳에다가 종이를 하나 딱 놨더니 이 별빛을 다 가렸다고 하자 이거야.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요 종이 한 장에 이 100에 해당되는 빛이 다 들어온 것이 100이. 그런데 2m 떨어진 곳에다가 똑같이 종이를 놔서 이 별빛을 가리려고 봤더니 A4 종이라고 해보자. A4 용지가 4장이 필요하더라. 이거 4장이. 똑같은 A4 용지가 4장이 필요하더라. 그럼 얘는
요 4장에 100만큼의 빛이 들어오는 거니까 한 장당 평균적으로 25씩의 빛이 들어오는 셈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가 방출하는 건 늘 100인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든 얘는 100을 방출하는 거지만 그 100이 나한테 얼만큼 오느냐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 종이 한 장을 단위 면적이라고 한다면 단위 면적당 100이 오는 건데, 여기서는 이 한 장당 평균적으로 25만큼의 빛이 더 적어지니까, 나한테 도달하는 빛이 적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지. 거리가 2배 멀어졌더니 결국 밝기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그 별의 밝기하고 거리하고는 반비례인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내가 눈으로 그냥 본 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얘를 보는 거하고 여기서 얘를 보는 거 밝기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맨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밝기 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이 겉보기 등급은 이 별이 실제로 밝은지 어두운지 알 수 없다. 실제 밝기가 아니란 얘기지, 이건. 그러면 그 별이 실제로 누가 더 밝은지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바로 절대 등급이라는 게 나와요. 절대 등급. 절대 등급.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구라면 지구에서 가까운 별도 있고 지구에서 먼 별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걔네들 거리를 고려해가지고 모든 별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치는 거야. 모든 별이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고 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밝기를 가지고 등급을 매긴 게 절대 등급인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결국 걔네들 광도에 따라서 나한테 오는 양이 달라지겠지? 광도가 큰 놈은 나한테 빛이 많이 올 거고 광도가 작은 놈은 적게 올 테니까, 그치? 실제 밝기를 따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만큼 같은 거리냐? 지구로부터 약 10파색 떨어진 곳에 별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10파색 떨어진 곳에. 우리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뭐 이런 별과 뭐 행성 사이의 거리를 따질 때 크게 사용되는 그 단위가 3가지가 보통 나오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AU, 그래서 천문 단위라는 게 나와. 천문 단위.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두고 걔랑 비교해서 나타낸 게 천문 단위라고 하는 게 있어. 왜냐면 킬로미터, 미터 이런 단위 못 써요.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라이트이어, 광년이란 단위예요. 광년.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1광년이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르자. 또 약속을 해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파색. 그래서 1파색이라는 건 뭐냐면 연주시차라는 거지. 연주시차. 연주시차라는 게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색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야. 크기로 따지면 얘가 제일 큰 거야. 그지? 여기 제일 큰 거지. 그럼 다른 건 다 떠나서 파색하고 광년의 관계만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약 3.26광년이 해당되는 거리가 1파색과 같다. 요거 정도만 일단 기억하자고. 3.26광년에 해당되는 거리가 1파색과 같다. 그러니까 자, 모든 별이 10파색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면 약 광년으로 따지면 32.6광년 떨어진 곳에 다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밝기를 매긴 거야. 그게 절대 등급이야. 그럼 봐봐. 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같이 얘기해볼게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A라는 별, B라는 별, C라는 별이 있어. 자, 내가 뭐 가까이 있는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얘네가 다 같은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갖고 등급을 매겼어. 그랬더니 얘는 한 2등급으로 보여, 내 눈에. 얘는 3등급으로 보여. 얘는 5등급으로 이렇게 보이더라 이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쓴 이 2등급이니 3등급이니 5등급이니 하는 건 다 뭐야? 겉보기 등급이야. 그냥 거리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니까 되게 밝네. 얘는 2등급. 얘는
뭐 그냥 그저 그래. 얘 되게 어둡네 이렇게 따진 거지. 그런데 얘가 가까운지 먼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걸로 2등급 매긴 거잖아. 이제 거리를 고려한 게 절대 등급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구에서 약 10파색 떨어진 곳에 모든 별이 있다고 치는 거지. 그랬더니만 공교롭게 B는 정확히 10파색이 있는데, 그럼 얘는 내 눈에 보이는 그 3등급이 이 녀석이 실제 밝긴 거지. 그럼 절대 등급 3등급이 되는 거야, 얘는. 그 다음에 A라는 별은 10파색이 있다고 치면은 얘는 이렇게 뒤로 멀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밝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물론 여기 있는지 몰랐지만 2등급이었다면 얘가 1로 간다 그러면 밝기 훨씬 어두워져야지. 그래서 4등급이 됐다고 치자고. 절대 등급을. 그러면 A라는 별의 겉보기 등급은 2등급, 절대 등급은 4등급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멀리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 눈에 어둡게 보여서 5등급을 매겼는데 10파색이 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가까워지거든. 그럼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나한테 오는 그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이 많아질 테니까 밝아지겠지. 그래서 C라는 별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그리고 등급을 매겨봤더니 2등급이더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다 같은 거리상이 있다고 치면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A라는 애가 가장 밝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C가 제일 밝은 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쓴 게 이 A, B, C의 각각의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게 10파색이 있다고 가정하고 등급을 매긴 즉 얘네들의 절대 등급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 등급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광도가 얘가 크니까 나한테 빛이 많이 왔겠지. 얘는 광도가 작으니까 빛이 적게 왔겠지. 그래서 광도가 실제 밝기를 의미한다 그랬고 그게 결국 절대 등급. 광도가 큰 놈은 절대 등급이 작게 나타나는 거고 무조건 등급은 작은 게 밝은 거라 했으니까 광도가 작은 놈은 절대 등급이 크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지? 그게 지금 이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지. 4페이지에. 그럼 이때 거리지수라는 게 있어. 거리지수. 자,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은 이제 광도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광도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거기 일단 읽어볼게. 별의 광도 구하기 그래서 1번 별의 절대 등급 계산 그래서 연주 시차 등의 방법으로 별의 거리를 구하고 그 밝기 관측을 통해서 겉보기 등급을 알아낸 다음에 두 값의 관계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계산하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 별의 거리 구하는 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별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주시차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연주시차. 근데 그 프린트에 없는 내용은 반드시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연주시차가 뭐냐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 둘레를 이렇게 공전해. 그러면 지구에서 저 멀리 있는 별이 있어. 그러면 사실은 이 별은 여기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애인 거야.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는 이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왜 그러냐면 지구가 공전하는데 우리는 공전하는 걸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예를 들어 여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는 이 별이 이 뒤에 어떤 스크린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거 이제 우리 보통 천구라고 표현하는데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6개월 후에 지구가 여기 왔을 때도 별은 여기 있어. 근데 이 지구에서 이 별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같은 별에 대해서 어떤 각도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의 절반, 이 각도 차이를 시차라고 하는 거고 그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하거든. 그러면 자 만약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별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별에 비해서 연주시차가 더 크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 별의 연주시차하고 그 별까지의 거리하고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야.
참고로 이 연주시차라는 게 일종의 각도인데 우리 보통 각도 뭐 1도, 2도 이렇게 쓰잖아. 1도보다 더 작은 각도를 초. 시간의 단위 똑같이 써. 우리 1시간보다 작은 게 분이잖아. 1시간 60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도보다 더 작은 각도는 60도. 아니, 60분. 그 다음에 60분보다 분보다 더 작은 각도는 초. 이렇게 나타내. 연주시차는 거의 초단위야, 초단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파색에 대한 얘기했다만 이 연주시차가 1분은 어퍼스트로피 하나를 하고요. 초는 어퍼스트로피 2개를 하거든. 그래서 연주시차가 1초가 나와. 그러면 자, 별까지의 거리는 결국 연주시차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연주시차의 어떤 별의 연주시차를 측정을 했어. 이거 육안으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1초가 나왔어. 그럼 그거분의 1이 1이잖아. 그 거리를 파색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쓰는 거라고. 연주시차를 측정하면 그 별까지 거리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육안으로는 관측이 안 되고 이제 어떤 기계를 이용할 거 아니니? 지금까지 측정한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에서 연주시차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가장 작은 연주시차가 0.01초래요. 이것도 대단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 연주시차가 0.01초인 별까지의 거리는 100파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그런데 100파색 정도 되는 별까지 거리밖에 못 구해. 못 구해. 그러니까 그거보다 멀리 있는 별의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바로 거리지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거리지수. 자, 거리지수가 뭐냐면 여기 지금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지웠다만 자,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보통은 스몰 m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거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거리지수가. 거기 밑에 선생님이 박스에다 넣어놨지. 자, 그리고 어떤 별까지 거리 r이라고 하면 스몰 m 빼기 라지 m은 이런 관계예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자, 여기서 r이 그 별까지의 거리인 거야. 요걸 이용하면은 10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거리지수 이용해서 그 별까지 거리인 거 대표적인 게 쉐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나와. 쉐페이드 변광성. 자, 거기 선생님이 그래프 넣어놨는데, 자, 그래서 그 예시로 한번, 요 거리지수 이용해서 이제 거리 구하는 거, 쉐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거든? 실제로, 우리 그 뒤에서 배웠다만,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은하까지 어떤 거리들을 계산을 할 때, 특히 안드로메다, 그 은하 안에 있는 쉐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한 거거든? 그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또 다른 은하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밝혀낸 거야. 그럼 변광성은 뭐냐면 별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커졌다 작아졌다 진동을 해요. 맥동 변광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애야. 그런 애들을 쉐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불러. 통틀어서 그런 유의 애들을 거기 그래프를 보면 말이야,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쉐페이드 변광성이라는 애가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럼 그 주기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애들을 내가 육안으로 관측해서 겉보기 등급을 매기는 거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자, 참고로 이제 일로 가서 겉보기 등급이 커지는 거,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거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3.6이 나와. 그지? 여기가 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아래쪽으로는, 여기 아래쪽으로 갈수록 지금 어두워지는 거네? 4.4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쉐페이드 변광성을 관측을 해봤더니 내가 육안으로, 얘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을 하는데 가장 밝아졌을 때 겉보기 등급을 따져봤더니 3.6등급 정도 돼.
그 다음에 가장 어두워졌을 때 밝기를 따져봤더니 4.4등급이 돼. 그럼 그게 주기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기를 계산한 거예요. 이게 가로축이 시간이거든? 그럼 너희가 이제 어떤 은하에 있는 병광성을 좀 관찰한 거야. 그랬더니만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얼마에 한 번씩 최대로 밝아지는지 따져볼 수 있겠지. 이게 이제 병광성의 주기거든? 그럼 거기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대략 내가 뭐 그래프 지금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관찰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가장 밝아졌고 그러다가 또 어두워졌다가 또 관찰한 지 20일째 되는 날 또 다시 밝아졌어. 그러니까 보니까는 약 15일을 주기로 얘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어쨌든 겉보기 등급이 계속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녀석은 그 평균값을 따지는 거야. 평균값. 그러면 3.6등급하고 4.4등급의 평균값이면 약 4.0등급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병광성은 평균 겉보기 등급이 4등급인 거야. 4등급. 그런데 이런 병광성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병광성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주기가 비슷한 병광성은 쉽게 말하면 절대 밝기도 비슷하다라는 그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거든. 왼쪽에 나와 있는. 자, 여기다 지우고 해볼게. 왼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그래프 하나 나와 있죠. 가로축에는 변광성의 그 밝기가 변하는 주기.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그 별의 절대 등급. 이렇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 등급은 지금 위로 갈수록 점점점 밝아지는 상황이죠.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뭐 2. 보니까, 그러니까 변광성의 주기, 이게 15, 예를 들어 지금 얘는 15일인 거잖아. 변광성의 주기가 긴 놈일수록 실제로 더 밝은 놈이더라는 걸 연구 결과 알아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변광성의 주기가 길수록 실제 밝기가 더 밝은 놈이다라는 걸 알아낸 거지. 여러 병광성들을 관측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기가 한 15일 정도 되는 애는 실제 밝기는 얼마인가 좀 따져봤단 말이야. 자, 그랬더니만 지금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은 대략 한 마이너스 4.5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4.5가 나오고. 자, 그럼 봐봐. 너희가 어떤 A라는 쉐페이드 병광성을 관측했더니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변했고 그래서 주기를 알아낸 거야. 그 주기를 토대로 실제 밝기가 얼마인지 알아냈어. 그럼 니네 이 병광성까지 거리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봐라. 지금 여기서 알아낸 이 녀석의 평균 겉보기 등급이 몇 등급이었어? 지금 4등급이었지. 그 다음에 주기가 15일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주기가 15일인 병광성은 실제 밝기가 마이너스 4.5거든? 빼는 거지. 빼면 얼마 나와? 더해지니까. 그지? 8.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8.5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해가지고,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오면 되는 거야? 13.5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러면은 5 로그 R이 13.5니까, 그치? 그럼 요 R 구할 수 있지. R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0에 몇 승이 나오는 거냐, 이거? 10에 2.7승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병광성까지의 거리는 10에 2.7승 파세기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라. 이런 식으로 거리지수 이용하면은 지금 얘 지금 100파섹 넘어가는 거잖아.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리지수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쉐페이드 병광성을 그러니까는 거꾸로 이거지. 겉보기 등급은 내가 관측해서 알아낼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뭐 연주시차를 이용하든지 뭐 거리 이제 알아냈어. 그러면 또 반대로 내가 겉보기 등급 알고 거리를 알면 절대 등급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별의 거리 알고 겉보기 등급 알아.
그러면 이제 절대 등급 알아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아낸 그 별의 절대 등급하고, 그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광도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이렇게. 반대로 거리 알면 절대 등급 알 수 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 내가 관측하면 되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아낸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이제 광도 구하는 거거든. 그때 내가 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태양의 절대 등급 이거는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 얼마냐면 4.8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알아낸 별의 절대 등급하고 태양의 절대 등급의 차이 가지고 결국 별의 광도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고, 얘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써줄게. 요거는 미리 알고 있어라. 그런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별의 광도를 구하는 거잖아. 태양의 광도 또한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는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태양의 광도가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4 곱하기 10의 26승 와트, 광도 와트라는 단위 쓴다 그랬잖아. 요거 두 가지.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이라는 거, 그 다음에 태양의 광도가 4 곱하기 10의 26승 와트라는 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광도 구할 수 있어. 이 광도 구할 때 바로 포그슨 공식이라는 게 이용되는 거야. 포그슨 공식. 포그슨 공식.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포그슨 공식을 이용해서 결국 등급에 따른 밝기를 구분할 수 있다. 그지? 자.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별의 절대 등급을 뭐 이제 구했어. 그 라지 m이라고 해볼게요. 별의 절대 등급. 그 다음에 빼기 태양의 절대 등급 m 요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태양의 절대 등급이야. 그지? 그 차이, 그지? 그 차이는 뭐와 같냐면 거기 나와 있지? 마이너스 2.5의 로그 뭐야? 자, L이 광도를 의미한다 그랬지? 태양의 광도 분의 별의 광도. 요게 포그슨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요게 포그슨 공식. 지금 요거가 태양의 광도야. 태양의 광도. 자, 그러니까 방금 내가 태양의 절대 등급 미리 알고 있고 태양의 광도 미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별의 절대 등급 알아내면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그 별의 광도 L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지.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포그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별의 광도, 그래서 별의 광도를 계산하려면 별의 절대 등급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의 절대 등급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태양의 광도가 또 얼마인지 또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 꼭 외워야 돼. 태양의 절대 등급 4.8 등급 내신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태양의 광도 또 실컷 외우고 있는데 단위 못 써갖고 틀리지 말고 광도는 전기 파트에서 따지면 소비 전력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와트라는 단위 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그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광도를. 오케이. 그럼 다 된 거야, 다 된 거. 그지? 다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표면 온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좀 광도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표면 온도하고 광도를 이용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별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크기. 이제 그거는 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한 42분이긴 한데 그냥 또 10분 쉬었다가 그 별의 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프린트를 바로 올릴 거니까 그거 뭐 출력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보면서 대표적인 문제들 몇 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6페이지 뭐 절반도 안 되지 사실, 그지? 별의 크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도에 대한 얘기했잖아. 이걸 한 이유가 결국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별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지? 자, 우선 아까 광도 있잖아. 광도. 광도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지? 별이 단위 시간당 그 표면에서 표면 전체라 그랬지?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라 그랬어. 에너지의 총량. 자, 내가 이거 한 번 더 쓰는 이유가 있어. 자, 그럼 우리 별의 크기를 구해야 되잖아. 그 밑에 보면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슈테판하고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뭘 알아낸 거야. 뭘 알아냈냐면 별이 이렇게 있어. 자, 뭐 별이 뭐 예를 들어 반지름이 R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럼 이 별의 표면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이게 표면 온도랑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낸 거야. 표면 온도에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냈어. 자, 여기서 에너지가 뭐라고? 그 별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는 걸 알아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에너지, 온도 비례해. 자, 근데 우리 알다시피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야. 온도의 단위는 켈빈인데 온도의 4제곱이니까 켈빈의 4제곱이겠지. 단위가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등으로 바꿔. 그러려면 단위가 같아야 되잖아. 거기다 상수 하나 붙여줘. 이렇게 시그마. 요거를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수는 항상 앞에서도 나왔지만 단위 맞춰주는 애다. 그래서 뭐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어쨌든 요걸 그래서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별의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다가 뭐 볼츠만 상수 곱해준 것과 같다 이거지. 결국 이 얘기인 거예요. 비례한다 이거야.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많다 이거지. 그럼 봐라. 얘는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표면적 전체에서 방출하는 게 광도라 그랬잖아. 자, 그럼 우리가 광도는 여기다 따로 써보면 광도 L은 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거잖아. 시그마 T 4제곱이잖아.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이 광도니까 이거의 전체 면적을 이거에다 곱해주면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겠지. 그러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전체 표면적은 얼마가 돼? 4파이 R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내. 자, 그럼 여기서 R에 대해서 정리해보자고. 자, R 제곱은 4파이
시그마 T 4제곱 분의 L이 될 거겠지. 그럼 R은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맞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면 온도 내가 알아. 광도 알아. 그럼 별의 크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또 바꿔줘. 요 4파이 시그마라는 거는 결국 일종의 상수야, 상수. 상수값일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이거를 그냥 상수 빼고 비례관계를 표시하면 이거지. 별의 반지름은 결국에는 루트 t 4제곱분의 l에 비례한다 이거지. 그럼 요거 이렇게 지워보면은 t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별의 반지름. 실제로 계산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얘랑 어떤 두 별이 있는데 얘는 표면 온도가 얘 몇 배고 광도가 얘 몇 배인데 반지름 몇 배 차이 나요. 보통 이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거 이용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라. 만약에 어떤 두 별이 있어. 자, 두 별이 있는데 만약에 그 두 별의 반지름이 같아. 그러면 두 별이 있는데 두 별의 반지름이 같은데 표면 온도가 예를 들어 다른 거야. 그럼 만약에 표면 온도가 높으면 광도고 크다는 얘기지. 그래 반지름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똑같다면 결국 표면 온도가 높은 애가 표면 온도가 높은 놈이 광도가 크다 이 말이야. 두 별이 있는데 두 별의 반지름이 같다면 표면 온도 높은 놈이 광도 큰 거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별의 표면 온도가 똑같아. 둘 다 파란색으로 보여. 얘가 일정한 거지. 그럼 얘가 일정하면 반지름 큰 놈이 광도 큰 거야. 표면 온도가 같다면 반지름이 큰 놈이 광도가 더 크더라 이거지.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두 별이 광도가 같아. 광도가 같아. 얘가 일정해. 그럼 어떻게 돼? 반지름이 큰 놈이 표면 온도가 작은 거지. 광도가 두 별이 광도가 똑같다면 반지름 큰 애가 표면 온도는 더 낮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얘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어떤 두 별이 있는데 반지름이 같다면 온도가 같다면 이거 나중에 어디하고도 이어지냐면 뒤에 가서 별의 진화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현재 태양이라는 별은 그 일생 중에서 주계열성이란 단계야. 근데 얘가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크기가 커지거든? 크기가 커져. 크기가 커지면 광도 커져. 그렇게 이어져. 요 내용을 잘 기억해야 이 뒤에 나오는 별의 진화할 때 주계열성이 돼서 광도가 적색 거성이 되면 왜 광도가 커지는구나. 요거 떠올려야 되는 거야. 물론 애초에 표면 온도가 또 높은 애가 있지. 그래서 요 관계 가지고 서로 뭐 반지름이 몇 배 차이 나느냐, 표면 온도가 몇 배냐, 요런 거 물어본다 이거지. 요런 거 물어본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표면 온도 알고 광도 알면 요와 같이 별의 크기 구할 수. 이거는 이제 직접 계산할 때는 요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근데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서로 몇 배 차이 나느냐 묻는 게 더 많이 나오니까 요 관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알겠지?